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보냈나요? 오늘은 6차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자성, 예언, 명함 카드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확인하고 선생님 전화번호 010-3283-58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없다는 내용과 함께 원하는 선물 말씀하시면 선생님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헬린이는 성우가 꿈이라고 합니다. 헬린이의 꿈을 응원합니다. 꼭 대중매체 헬린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민주, 예원이, 지연이, 유찬이는 의사가 꿈입니다.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아픈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희와 성주는 경찰이 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나라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림이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가림이에게 메이크업을 받고 싶습니다. 자, 다빈이는 조련사가 꿈이라고 합니다. 동물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보성이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자, 하랑이는 상담가가 되어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잘 어루만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을까요? 전화번호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건후 부동산 좋은 부동산 사장님 좋은 매물 소개 부탁드립니다. 거제대장 김민우 고세민 꼭 거제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텔리어 한원지 거제에 훌륭한 호텔이 세워져서 관광객들이 거제에 많이 올 수 있는 호텔리어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특수청소요원 아주 유망한 직업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적어서 그림도 참 잘 그렸죠. 선생님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세진 여행하는 예술가입니다. 선생님도 꼭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성의 있게 잘 그려서 선생님이 코팅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과학자 서영우 꼭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과학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아준 꼭 부자 되세요. 박태준이도 꼭 부자 되세요. 이은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빵 향기가 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그림일까요? 선생님께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주은서, 수학선생님 김찬빈,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서 여러분들처럼 어린 학생들이 잘 자라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직업을 맞춰주세요. 전자제어, 센서, 영상처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과 유사하게 생각, 행동하고 감정을 인지, 반응할 수 있으며 표정도 지을 수 있는 안드로이드 로봇을 설계, 개발합니다. 이 직업명을 맞춰보세요. 로봇 공학 기술자입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로봇공학 기술자에게 필요한 성격은 분석적이고 혁신적이며 협동심이 필요합니다. 능력은 기술 설계 능력, 추리력, 수리력이 필요합니다. 학과는 기계공학과, 제어, 계측공학과, 전자공학과가 있습니다. 로봇 윤리 학자, 로봇 기구 개발자,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기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관련 직업은 로봇 개발자 군사용입니다. 장애인용 로봇 개발자, 실버 로봇 서비스 개발자가 있고, 진출 분야는 로봇 제작업체, 산업자동화 시스템 관련 업체, 로봇 관련 연구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엔 컴퓨터가 쓴 SNS 댓글을 사람의 것으로 착각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무인 자동차, 청소 로봇, 의료 로봇 등이 이미 개발 중입니다. 로봇의 등장으로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유망한 로봇공학 기술자에 대해서 알아봤고, 14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간 도둑을 잡고 내 꿈을 이루는 시간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숫자는 무엇일까요? 1440이라고 합니다. 왜 1440이 가장 공평한 숫자인가요? 우리 모두 누구나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Please. It's a 2-hour walk. I have an hour and a half. Then you better run.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하루일 겁니다. 영화 인타임에서는 오직 시간만으로 모든 게 결정됩니다.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목숨이며 시간만 있으면 25살의 모습으로 늙지 않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들의 왼쪽 손목에는 자신의 남아있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으며 항상 초 단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 더 큰 시간을 법니다. 그래야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4 for a cup of coffee? Yesterday it was 3. You want coffee or you want to reminisce? 2 coffees. 영화의 주인공 윌은 빈민가에서 태어나 하루하루 시간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윌에게 갑자기 100년이 넘는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약 500억이 넘는 돈이 갑자기 생긴 것이죠.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다른 이야기는 윌이 뉴 그리니치라는 부자 동네로 간 이후에 나옵니다. 모두가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지만 홀로 뛰어가는 윌의 모습과 행동이 너무 빠르다며 여기 사람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레스토랑의 직원,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뉴 그리니치에 살던 실비아는 뛰는 윌을 봤을 때 빈민가 사람 같았다고 얘기를 하며 매일을 살기 위해 일했던 윌과는 다르게 바보짓만 안 하면 부자는 영원히 헛산다고 얘기를 하죠. You're not from around here, are you? 단순히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의 의식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Oh no. 즉 The clock 부의 is 유무를 떠나 현대사회에서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만 봤을 때 The poor die. 우리는 and the 크게 rich 두 don't 가지 모습을 볼 수 live. 있습니다. We can all live forever as long as we don't. 줄어드는 시간을 바라보며 아까워하는 사람과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 시간 가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 자신만의 재능을 발전시키거나 자신만의 것을 구축합니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하루하루를 어제처럼 또는 며칠째 할 일 없이 똑같은 일상을 보내곤 하죠. 항상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들이 때론 부럽다던 실비아가 자신의 시간이 많이 없어진 후에는 초조해하며 자신의 시간을 확인하고 필사적으로 뛰어다니지만 우리에겐 실비아처럼 남아있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가 없습니다. 영화처럼 시간이 돈이고 목숨은 아니지만 당신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타임의 내용 중에서 커피 한 잔, 4분, 권총 한정에 3년, 스포츠카 한 대에 59년. 이처럼 모든 비용은 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모든 인간은 25세가 되면 노화를 멈추고 팔뚝에 새겨진 카운트바디 시계에 1년의 유예 시간을 제공받습니다. 이 시간으로 사람들은 음식을 사고 버스를 타고 집세를 내는 등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 13자리 시계가 0이 되는 순간 그 즉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돈으로 거래되는 인간의 수명을 다룬 영화 인타임의 내용이었습니다. 흔히 시간은 금이다라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시간을 직접 돈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초록 실제적이고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위 체크 리스크를 보시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숙제나 시험 공부는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여러 과목을 공부할 때 한 과목 공부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시간을 분배하여 사용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내게 가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남은 시간에는 평소 하고 있던 일을 합니다. 매일 공부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동을 합니다. 시험 준비를 할 때는 벼락치기보다는 차근차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총 개수 7개입니다. 7개라면 어떤 상황에 해당을 하는가요? 자, 성실합니다. 비교적 성실하게 일의 순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체크한 숫자가 2개 이하라면 관리가 안 됨, 3개에서 5개라면 실천 안 함, 9개에서 10개라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의 도둑이 어디에 있는지 잡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은 1번에, 덜 바쁘고 중요한 일은 2번에, 덜 중요한 일은 3번에, 덜 바쁘고 덜 중요한 일은 4번에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쓸데없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TV 시청? 그렇지만 휴식에는 조금 필요하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눈치 보며 하는 일들, 쓸데없는 참견은 하지 않는 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리더로 가는 일들은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것 좋은 책 읽기입니다. 꼭 필요한 일들, 선생님은 외국인과의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가져가는 시간 도둑을 잡았나요? 어떻게 잡아볼까요? 시간관리 계획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일들, 따로 계획할 필요가 없는 일들, 가용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계획해서 쓸 수 있는 시간, 목표 시간은 목표 달성을 위해 공부하기로 결정한 시간, 뭐라고 했죠 선생님은? 하루에 400페이지 책을 읽습니다. 골든타임은 하루 중 집중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공부를 하면 2~3배의 효과를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꼭 나만의 시간표를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꼭 제출을 해주세요. 먼저 일주일의 목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고정된 활동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 매일의 가용 시간을 계산합니다. 목표 학습 시간을 설정하고 골든타임을 표시해 봅니다. 목표 과목과 기타 일정에 목표를 정해 봅니다. 이렇게 시간표 잘 작성했나요? 작성한 시간표는 선생님께 꼭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440이라는 숫자가 뭐였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에 1440분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시간 도둑을 잡았나요? 그래서 내 꿈을 이루는 시간 관리 계획표를 잘 세웠죠? 꼭 선생님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